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연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이 나온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 투자 수익률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철TV의 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돈 버는 법,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깊숙하게 조금 알고 싶다 생각하시면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큰 틀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일단은 돈을 벌고 모으는 방법 뭐가 있나요?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씩 차근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소득을 늘리는 방법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소득 뭐가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고 일을 해서 버는 거,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죠. 제가 지금 이거 유튜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부분들로 더 플러스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나요? 배당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배당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실적이 났을 때 주주들에게 배당, 돈을 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배당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배당소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건물주가 되면 뭐가 나오나요? 임대소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정도로 네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뭐 이자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이 네 가지에 대한 소득을 늘리는 방법. 자, 지금 들으시면 어때요?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라고 생각이 되시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실천을 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소득을 생각했을 때 근로소득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제가 유튜브 도전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제 책 소개도 해드리겠지만 작년에 제가 책을 썼습니다. 책을 출판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유튜브를 잘해서 소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건 뭔가요? 자,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저는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소득, 물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서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월세 나오는 거, 그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은행의 대출, 금리가 현재 낮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을 통해서 내가 조금 적은 돈으로도 내가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중요한 거는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배당소득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주식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그거를 현재 뭐 5만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이게 6만원 되고 7만원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세에 대한 차익으로 수익을 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숨겨져 있는 게, 기업들은 수익이 나면 배당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물론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배당 소득이 있는데 이 회사 자체가 수익이 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게 됩니다. 이 배당 수익이 회사마다 배당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회사는 2%, 어떤 회사는 3%, 어떤 회사는 10% 이상의 배당도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맥쿼리 인프라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요건 말 그대로 우리 인프라 관련된 걸로 투자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고속도로, 그러면 어때요? 고속도로를 만약에 인천공항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건데, 뭐 10년 전에는 연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이 나온 배당도 있었다라고요.
최근에는 5%, 6%에 대한 배당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주가 자체도 3, 4배 이상 점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배당까지 나오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2, 3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득을 다양하게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적인 부분들을 늘릴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우리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라. 우리가 배당 수익이 만약 10%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목돈이 2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2천만 원에 10%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이 200만 원을 한 달로 나누게 되면 뭐 이자 소득세 빼고 월 15만 원 정도의 소득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5만 원 적다라면 적지만 사실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15만 늘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봉 협상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먼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저는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업소득.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책도 출판을 했고요. 저는 또 다르게 지금 제 돈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을 가지고 뭔가를 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아이디어 굉장히 많죠. 이 아이디어를 잘 응용해서 정부 정책으로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적인 부분들로 해서 내가 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사업적인 소득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자, 우리가 소득적인 부분은 어때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도 다른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다. 요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여유자금이 있다, 혹은 대출에 대해서 조금 안다, 부동산을 조금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면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요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 한창 이슈가 있었던 게 뭐가 있나요? 허니버터칩 기억하시나요? 허니버터칩, 다른 사람들 다 이거를 먹으려고 어떤 맛인지 궁금하고 이걸 찾으려고 굉장히 품절 대란이 일어났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지? 그 회사를 찾아보니까 뭐 이런 회사네? 이 회사가 지금 이 허니버터칩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게 총 매출 대비 어느 정도지? 아,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를 수 있겠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물건을 사려고만 하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상품을 사려고 했을 때 이걸 요즘에 사람들 많이 이용해.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주식은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혹은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1년, 2년, 3년 이게 쌓이다 보면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생성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이 모여졌을 때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출을 통제하는 방법. 사실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가장 쉬운 재테크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 줄이기 너무 어려워요. 저도 지출 줄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소득 늘리기 어렵고 투자 수익률 높이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수월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알뜰히 사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는 너무 급하게 내가 막 쪼들리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조금 통제를 할 수 있을 습관만 들여놓고 그 외에 소득을 늘리는 방법,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고루
활용됐을 때 나는 조금 더 남들보다 높은 소득을 날 수 있고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원론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사실 잊고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말 남들이 이제 결혼하는데 남들은 집을 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였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다면 정말 나는 돈을 모으고 불리고 버는 데에 있어서 정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충분하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 즉 마인드, 내가 돈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내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도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끝까지 보셨다라는 거는 정말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정말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계속 공부를 하시고요. 우리가 계속 투자적인 마인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마인드를 계속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 나중에는 정말 다 같이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들까지 오픈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